바닥에 적재 공간 108이고 범퍼까지의 길이는 아이소픽스 로우 앵커에 하나, 여기 두 개, 총 두 개의 로어 앵커 세트가 있습니다. 테더 앵커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없어요. 수출형에는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내수용 제네시스는 중앙 테더 앵커가 없습니다. 지금 이 차는 후륜 세단이기 때문에 엉덩이는 깊이 들어가고 허벅지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를 많이 파놨죠. 이렇게 되면 성인 승객은 착좌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카시트 설치 대책으로 봤을 때에는 가파른 시트 착좌부는 카시트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제대로 만들어진 다른 후륜 세단들 같은 경우는 이 착좌부 끝단과 등받이 끝단에 만나는 지점까지의 하나의 턱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 위쪽에다가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를 설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이렇게 밑에다 그냥 설치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네시스 세단의 경우에는 그냥 구색만 갖췄다. 카시트 설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깊이 고려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전벨트는 ALR 전환식 안전벨트입니다. 2019년경부터 현대자동차는 수출형에만 적용되던 ALR 안전벨트를 내수용에도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벨트의 버클은 양쪽에 두 개는 레귤러 사이즈니까 여기에 성인 승객이 앉았을 때 제대로 안전벨트 버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식, 고정 매립식 버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은 누가 봐도 폭이 좁죠. 여기에는 성인 승객이 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았을 때는 엉덩이가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 이 안전벨트 버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트랩 타입의 노출형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상 제네시스는 4인승 차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2열 중앙에 성인 승객이 탑승할 일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센터 터널에 바로 올려야 하고 이 후륜 구동 세단에 중앙에 탑승을 원하는 승객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이곳은 그냥 두 명의 승객이 편안하게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나 편의장치 등을 여기서 컨트롤하는 암레스트 겸 센터 콘솔이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클과 안전벨트 시작점에 교차가 벌어지면은 카시트를 붙여서 설치하거나 카시트 옆에 승객이 앉았을 때 이제 불편을 좀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사이드월이 버킷 시트처럼 깊이 파져 있어요. 여기 거의 15cm 정도 이상이 지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후륜구동 차량들일수록 폭이 두꺼운 바퀴가 뒤에 실내 공간을 뒷바퀴 휠 하우스 위치가 굉장히 많이 침범하고 있어요. 카시트를 설치할 위치가 여기에 딱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뭐 2명, 3명일 경우에 내가 이 카시트를 자유롭게 어디인가에다가 설치하고 싶은데 요 폭 내에만 카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양쪽에 그렇게 카시트를 설치하게 되면 중앙에 남는 공간도 딱 정해져 버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카시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요 안에만 딱 들어가는 찾아야 되는데 그런 카시트가 시중에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후륜구동 세단들 거기다가 이렇게 시트까지 좁게 파여 있고 깊이 파여 있고 휠하우스가 실내로 많이 침범해 있는 차들은 카시트 설치하기 제약이 있는 겁니다. 헤드레스트는 풀사이즈 헤드레스트로 되어 있는데 앞보기 카시트들은 대부분 등받이 차량의 등받이에 각도를 의존하게 되는데 카시트가 밀착돼서 설치가 됩니다.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등받이보다 많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라면 카시트 각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에어컨디셔너, 벤틸레이션, 요 송풍구입니다. 송풍구는 요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 승객을 위한 이렇게 수동 선쉐이드가 있습니다. 카시트를 태울 때 이런 순정 선쉐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선쉐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선쉐이드가 위치한 차들은 열심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치들이 좀 보이네요. 에어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중앙부 센터 콘솔은 이렇게 포켓이 있고 컵홀더 2개,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키스루가 있습니다. 트렁크와 이어지는 스키스루인데, 여기는 긴 짐을 실을 때 쓰라고 있는 건데, 자동차 승객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긴 짐은 실내로 통과시켜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차량 밖에다가 스키 캐리어라든지 트레일러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더욱더 승객 안전 관점에서는 안전한 생각입니다. 썬루프는 이제 파노라믹 썬루프로 되어 있고, 머리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상단의 내장재를 최대한 깎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고정형 카시트들과 북미형 카시트들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앙에다가 카시트 한 대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를 이제 사용했을 때에는 카시트 3대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카시트 2대 설치하고 어머니가 가운데에서 아기들을 케어한다고 하시는데, 2명의 아기를 뒤보기 했을 때는 지금 이게 앉을 수라도 있습니다. 카시트들이 뒤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 월이 어깨 쪽으로 위치하지 않아서 이 어깨가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앉을 수는 있지만 안전벨트를 사용하거나 승하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80에서는 사실상 요거는 이제 핵가족용 차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럽형 카시트를 구입했을 때는 사실상의 4인승 자동차이고, 뒷좌석에서 아기들을 케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뒤보기 카시트 한 대와 앞보기 카시트 한 대가 가정하고 지금 설치를 해봤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뭐 어린 아기가 운전석 뒤로 가는 게 좋냐, 큰 어린이가 운전석 뒤로 가는 게 좋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실 텐데요. 어디가 더 안전하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운전자의 체형,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보호자의 또 체형, 신체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뒤보기를 하는 카시트가 1열 좌석과 간섭이 없는 그 위치에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열에 운전자가 아버지인데 몸이 크다, 그래서 의자가 뒤로 많이 온다, 그러면 그 뒤에는 뒤보기 카시트보다 이렇게 앞보기 카시트가 오는 것이 좋겠죠. 베이스만 달려있는 인펀트 카시트를 쓰는 둘째가 조수석 뒤에 들어간다면 여기로 첫째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하차는 되도록이면은 운전석 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조수석 쪽이 인도 쪽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탑승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가 걸어 들어가서 자기 자리까지 간다고 쳤을 때 이 센터 터널이 또 방해가 되겠죠.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좌우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센터 터널, 이런 부분도 패밀리카로서는 감점 요소가 되겠죠. 이제 앞보기 카시트 타는 어린이와 뒤보기 타는 아기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부모님이 2열 중앙에 탑승해서 아이들을 케어한다. 저는 지금 엉덩이 한쪽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뒤보기 카시트가 2개가 들어갔을 때는 어깨 상체 부분이 개방되고 카시트의 형상상 앞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이걸 역전해서 뒤보기로 만들었을 때는 뒤쪽이 더 넓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앞보기 카시트 하나만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엉덩이를 아예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소픽스의 로버 앵커의 위치가 안쪽으로 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지금 거의 이 차가 이렇게 넓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뭐 25cm 이상의 공간이 안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로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차를 지금 현재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이가 2명이었다가 이제 3이 됐다. 뭐 이런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를 바꾸지 못하면 카시트를 바꿔야 되겠죠. 북미형 카시트들, 안전벨트와 레치로 설치하는 북미형 카시트들을 폭 좁은 제품들로 구성했을 때 다자녀의 카시트 운영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헤드 앵커가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자녀 상황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을 하나 잃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폭이 좁은 앞보기 카시트가 딱 들어오면은 그 카시트가 기준을 잡아주면서 양쪽에 뭐 둘째나 셋째, 첫째 다양한 카시트들이 양쪽에 붙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네시스 G80처럼 2열 중앙에 헤드 앵커 1개를 제조사에서 안 만들어주게 되면 이 위치에는 앞보기 카시트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뒤보기 카시트만 2열 중앙에다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카시트의 사용 시기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인데, 그때 가가지고 앞보기 카시트가 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2열 중앙에 테더 앵커 한 개가 없음으로 인해서 2대 이상의 카시트를 설치할 때 매우 큰 카시트 설치 위치의 자유도가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차량에서는 카시트 2대 내지는 3대를 설치할 때에는 2열 중앙에 뒤보기 카시트밖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ALR 모드로 설치를 합니다. 밀착을 시켜주고 이렇게 락오프 걸어줘야지 완성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집에 아이가 한 명이다, 뒤보기 카시트가 하나 있다, 그럴 때는 2열 중앙에다가 이렇게 북미형 카시트 설치할 때는 2열 중앙 위치를 권하는데, 이게 좀 어렵다. 여기가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조차도 사실은 권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설치 유격이 발생된다는 건 정면 충돌이 벌어졌을 때는 그 유격만큼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카시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양쪽에 앉은 어린이들이나 승객에 대해서는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량에서는 카시트 3대 설치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동안 이제 촬영한 차량들 중에 처음으로 다자녀 3명 카시트 3대 설치가 완전히 불가능한 차는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4인승 차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2열 중앙에 북미형 카시트 설치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카시트 설치된 거를 보시면 이렇게 뒤가 뜨죠. 이거를 올린다, 이게 지금 이 헤드레스트를 락이 걸리는 최고 단계로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간섭이 생깁니다. 제대로 밀착되지 않은 카시트는 아무래도 유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사실은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주니어 카시트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부스터를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굉장히 좀 괴랄한 그런 형상이 지금 나왔는데요. 착자부의 각도가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카시트도 같이 거기 위에 얹혀서 쭉 내려갑니다. 아이소픽스 위치가 저쪽 평면에 있었죠. 지금 이 카시트 같은 경우는 비세이프 이지플렉스 픽스라고 아이소픽스가 각도 조절이 돼요.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카시트의 착좌부도 이 세단의 착좌부에 맞춰서 깊게 떨어지면서 엉덩이가 깊게 파였습니다. 그러면 이 제네시스 G80의 등받이처럼 카시트의 등받이도 깊게 싹 들어가줘야 어린이도 이제 편안하게 탑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헤드레스트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카시트를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가 좀 비어요. 착좌부는 깊이 내려가면서 등받이는 서버렸다. 비교를 위해서 제가 요 평평한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평평한 위치로 간다면 요게 정상입니다.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전면으로 이제 밀어내는 각도에 의존하게 되면서 등받이 각도는 서고 착좌부 각도는 누워져 있는 굉장히 좀 힘든 자세로 앉아야 할 것 같다. 요게 이제 G80에서의 하이백 부스터를 이용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좀 잘한 어린이들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오늘 현대 제네시스 G80이죠. 패밀리카로 어떨까 한번 봤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D 플러스입니다. D 플러스를 드린 이유는 이 차는 성인 승객 2명이 뒷좌석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후륜구동 세단들보다 공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친화적인 부분들도 품고 있는 그런 후륜구동 세단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큰 후륜 세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을 때는 뒤보기 카시트의 각도, 그리고 카시트 설치의 용이성, 그리고 2대 이상의 카시트 운용,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카시트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차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를 정말 편안하게 쓸 가족은 카시트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가족.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가족에게는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카시트를 운영하는 가정에서는 카시트가 한 대이든 2대, 3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카시트 있는 가정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을 가족차로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차를 구입했는데 자녀들이 생겼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차에 맞는 카시트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이 차를 가지신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차를 팔고 좀 더 가족 친화적인 차를 알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동차의 전체적인 완성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와차 카시트 체크를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나라 카시트 제조사 다이치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와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